C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치 있는 사람 세우기.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를 가도 사람답게 인정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 하는 데서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 선한 일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 네. 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데,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의 인성이 아주 품성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 가서는 업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잘 해내갈 때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CTS 기독교 TV에 이 카메라를 감독하시는 분이 카메라를 촬영할 줄 모르는데 카메라를 붙잡고 앉았다. 아니, 서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CTS 기독교 TV의 카메라 촬영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업무 능력에서도 사람의 그 인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어떤 근면, 또 그 사람의 어떤 인내, 또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을 잘 자기 성품을 잘 개발해내면 그 사람은 어느 분야에 가서 일을 탁월하게 잘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은 잘하는데 인간관계를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은 잘하는데 두 명만 붙으면 책임지고 싸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버려. 그러면은 자꾸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 교회를 떠나.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떠나가면 좋겠는데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올까봐 못 내보내. 이제.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는 그럼 뭘로 이루어지냐면 공감, 그렇죠? 또는 어떤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소통,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인간관계가 잘 돼요. 그 반면에 또 사람의 인품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정직함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잘, 그러니까 인성, 그 다음에 업무 능력, 그 다음에 인간관계, 요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수가 잘 균형 있게 올라간다 그러면 직장이고 사회생활 어디에 가서든지 이 사람 없어서는 안 돼. 꼭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강의는 가치 있는 사람 세우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문제 속의 기회를 발견하라, 제 5강을 이제 오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문제 속의 기회를 발견하는 데에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야망이라. 야망. 그 야망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야망의 가치를 얘기하겠는데, 이상하게 야망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이 야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밭에서 모든 곡식단이 나한테 이렇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내가 왕이 된다는 말도 안 했는데 형들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요셉의 야망이구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너희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장군,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의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내 요즘 애들한테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요, 모르겠어요 이래. 대부분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에게 야망이 없어요. 그 야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 가는 그 가치,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내가 가치 있게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야망이거든요. 근데 그 야망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즐겁게 일을 해요. 그 반면에 그 야망에 끌려가는 사람은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고 도둑질도 하고 타인에게 상처도 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내가 큰 꿈을 갖는 게 야망이고, 근데 야망이라도 자기중심적인 야망은 해로운 야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너 이 다음에 뭐 될 거야? 대통령. 왜 대통령 되고 싶은데? 그러면 이랬어요. 우리 잘 살게 하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업가가 너 이 다음에 뭐 될 거야? 그러면 내가 큰 사업가가 될 거야. 왜 사업가가 될 건데? 어려운 사람들 잘 먹고 살게 해주려고. 항상 그 꿈을 가져도 이웃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야망이 없어요. 누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직 나. 그러니까 이런 야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무료해. 가치 없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망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인데, 이 꿈의 크기가 얼마만큼 갖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일본의 관상어 가운데 고리라는 잉어가 있는데, 이거를요 어항에서 키우면은 5cm에서 8cm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요걸 연못에서 키우면 15cm에서 20cm가 자란대요. 근데 이걸 강에다 풀어놓잖아요. 90cm에서 120cm, 1.2m까지 자란답니다. 자, 어디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잉어의 크기가 달라져.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야망을 좀 얼마나 크게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좀 보거든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여기 보면 요셉이 그럴 것이다라는 말도 하지는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우리가 너한테 가서 절하겠느냐? 아버지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가족을 부양해요. 그 앞에 와서 다 절하게 되는데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은요 야망을 가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도 뭘 줘야 되느냐? 야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너무 거룩한 말로 야망은 너무 세속화됐어. 비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전이라는 건 조금 좀 소극적이잖아요. 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멋진 일을 위해서 폭넓게 내가 큰 꿈을 가지고 살고 싶다 그럴 때는 야망이 좀 좋지 않아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기독교가 세속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아주 좋은 단어들을 세상에 뺏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찾아와야 돼. 거룩의 언어를 찾아와야 돼.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뭐 나쁜 말이요? 성공이라는 게 목표를 성취해내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성공 그러면 꼭 세속화하는 것 같아. 여러분, 실패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 용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유익을 주는 이런 멋있는 성공을 왜 못하냐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초대를 해서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거기 갔는데 바나바스 클럽이라는 모임을 하더라고요. 바나바스 클럽. 그 바나바스 클럽이 뭐냐 그랬더니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조찬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모이는데 무슨 조찬 모임이냐 그랬더니 그냥 와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아침을 먹는데 그 바나바스 클럽이라는 데서 그 5개의 NGO 단체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NGO 단체가 선정이 돼서 그 NGO들이 나와서 우리 NGO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1년의 결산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NGO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도 다 연구해서 바나바스 클럽에서 알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것을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도와줄 기업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나는 거기 돕고 싶다. 그러면 가서 사인해가지고 돕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요. 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NGO를 돕겠다고 아침에 모여서 조찬하면서 그걸 듣고 앉아있는 회장님들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아직도 이 기업인들이 이 나눔을 위해서 야망을 크게 키워나가야 할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와서 번역을 해놨어요. 야, 우리 한국에도 이제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나누면서 함께 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야망을 갖자는 거예요. 맨날 김빌빌, 이빌빌, 박빌빌 막 이렇게 빌빌대고 살아가지고 말이야. 뭐 하나 합시다 그러면 나도 없어 죽겠는데 뭘 남한테 도와주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망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에게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야. 내가 야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참고 견디면서 인내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토마스 이 알바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초등학교 때 하도 사고 쳐서 태양 맞은 거예요. 하도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계란을 자기 몸으로 품고 병아리를 까겠다고 하지 않나. 선생님도 너무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냥 퇴학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서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해도 엄마가 엄마 구실만 잘하면 인재는 엄마 밑에서 큰다네. 예. 그 모든 그 사람 되면요 엄마의 영향력이 80~90%래. 그러니까 남자는 허당이야. 보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에디슨을 항상 꿈을 주면서 야망을 키워주는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에디슨이 여러분 알다시피 전구나 축음기 같은 기구를 발명했고 여러분들 이게 밝게 하는 전구 있잖아요. 이거 에디슨이 개발한 거잖아요. 얼마나 밝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93개의 특허를 받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인데 이 사람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맨 밑에 한번 읽어보면 반드시 목표를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 윌리엄스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삿포로 농학교 초대 교감으로 있는 분인데 우리 유명한 말 있죠. Boys be ambitious. 뭐냐면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예? 이 말을 한 말인데 그 뒤에 이런 글이 있어요.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필요에 또 유익을 위해서 그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위해서 야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여기 성경 여기 말씀처럼 너의 돈을 위해서 생각하지 마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끊임없는 뭐가 있다? 야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바울은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하늘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이게 다 뭐냐면 내가 그런 어떤 유익됨을 위한 그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나는 야망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망은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다시요. 야망은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으로 바벨탑의 야망은 흩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성을 내려고 하는 그런 야망은 무너져 버린다. 근데 야망 있는 사람은요, 일을 미루지 않아요. 모든 일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야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별소리를 다 들어요. 저도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제 아내가 제발 그래요. 일 안 벌리면 발전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야망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그래서 답을 찾았을 때 막 기쁘잖아요. 그래서 야망 있는 사람은 일을 미루지 않아요. 매일을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목회를 해도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가 되면 그 찬송 인도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막 북치면서 찬송할 때니까 오직 일편단심 북이요. 일편단심 북만 갖고 그걸 하는데 가서 그냥 계속 북을 치는 거예요. 그때 찬송 인도를 하겠다고 내가 그 맨 앞에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그 찬송을 하면서 그때 영성을 제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목회도.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지역 그 신당동 중앙시장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참 행복했어요. 울면서도 행복했어요. 고통스러워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 야망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재밌는 말이 있어요. 기회가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서 부담스러운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야망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제 아내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제 동생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동생 목사가, 형 이제 은퇴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해.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받으러 미국에 간다 그러면 형 은퇴 준비할 때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은퇴는 말이야 리타이어야. 리타이어라는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게 리타이어지. 그냥 뭐 은퇴라고 해서 가만히 멍청하게 있다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가 없어요? 잠이 없는 게 아니라요, 아무 때고 자서 잠이 없는 거예요. 아무 때고 자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 다 공짜잖아요. 어디가 다 공짜야. 그걸 뭐냐, 값이 없다 이거야. 값이 없어요. 다 공짜니까 값이 안 나가. 지금 나는 값 나가 돈 내고 다니니까. 근데 돈을 안 받아 지하철 타도 이게 뭐야, 값 없는 인생이지. 그걸 또 자랑스럽게 다니면 안 돼. 이왕이면 내가 죽는 날까지 난 값 내고 다니지. 아, 그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야.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난 내가 한 말은 아닙니다. 자, 좋은 야망을 가지는 방법.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시작이라는 것은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찾아내는 거라고. 그런 사람이 야망을 이루는 거예요. 남이 해놓은 거 흉내만 내면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야망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좋은 야망을 가진 사람,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 자, 두 번째 가서 보면 타고난 소질과 관심 있는 분야를 적극 훈련하고 개발한다. 네.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 넘어 꿈을 봐라. 우리는 꿈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야, 그 꿈만 이뤄도 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꿈에 넘어 있는 꿈을 봐라. 꿈 넘어 꿈.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쟤 미쳤어. 쟤 완전 사이코패스야. 왜냐하면 남은 꿈 하나 꾸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꿈 넘어 꿈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가 시작을 했으면 엔드 투 엔드, 네가 끝장을 내라. 남한테 미루지 말고 네가 시작한 일은 네가 끝장내라. 그러니까 타고난 소질과 관심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내가 훈련해서 내가 끝장을 내야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루고자 하는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야망의 특징이 뭐냐면 야망의 가치가, 야망 있는 사람의 가치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거예요. 야망 있는 사람이 게으르다? 이 게으른 사람은 야망 없는 사람이에요. 야망 있어, 야망 있어. 그런데 늦게까지 아침에 몇 시까지 자냐? 11시까지 자. 그리고 나 야망 있어. 그래. 이거는요. 노래가 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기회를 이용하여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 목표를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을 딱 짜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을 이루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목표를 이루지. 그래야 야망을 이루지. 그 뭔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겠다는 사람이 남들보다 부지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항상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얼마나 유익을 줄 건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까, 이런 것을 잘 평가하면서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있어. 첫 번째, 인생의 경주에서 공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을 쫓아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축구 선수들 가운데요, 공 패스를 하는데 패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패스를 기다리다 중간에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패스가 오면 먼저 가서 받아야 되거든. 뛰어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야망이라는 거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찾아가서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축구 선수 제일 못하는 사람이 뭐냐? 패스 안 준다고. 지가 패스가 올 자리를 찾아가야지.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를 세우도록 동기부여를 하라.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내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야망은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거다? 유익을 주는 거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라. 세 번째 가서는 아주 작은 일조차도 소중하게 여기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그 야망 있는 사람은 이게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 꼼꼼하게 다 적어가면서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바로 야망의 가치거든요. 오늘 이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야망을 점수를 준다 그러면은 1점부터 10점까지 한다면 5점은 안 돼. 5점은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숨으려고 그러거든요. 5점 주지 말고 이제 5점에서 밑에냐 위냐. 예, 그럴 때 나는 야망의 여인이다. 나는 야망의 뭐 언니다. 야망의 무슨 소녀, 소녀는 아니겠네요. 뭐 그런 야망에서 나는 지금 주부니까 난 뭐 시집 와서 애 낳고 이제 다 끝장났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뭔가 야망을 가져야 돼. 내가 봉사에 야망을 갖는다든지 어떤 일을 이루겠다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자고 하면 몇 점 정도 들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8점이면요 벌써 뭔가 일어났어. 근데 참 특이한 게요, 기업인들은요 거의 4점 밑으로 나와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자꾸 점수를 높여요.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그냥 자기 일을 쓸데없이 자존감을 높이는. 근데 이게요 1.1점 올라갈수록 내 가치가 빵빵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낮게 잡아서 올라가야 생각해야 되는데 미리 높이 올려버리니까 나중에는 발전될 게 없어. 그럼 나중에 가서 몇 점으로 내려가는지 아세요? 이거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3점으로 갑자기 내려갔다가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잘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8점으로 믿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8점은 돼요. 왜냐하면 주부로서 아기 낳고 그 정도 애 키웠으면 8점은 된 거지. 주부로서. 딴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야망은 내가 시집 가서 애 낳고 키운다는 야망은 이뤘다. 8점 정도. 그렇게 믿을게요. 자, 감사합니다. 야망의 가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